처음 그것을 본 건 퇴근길이었다. 그날은 특별했다. 오전에 서울대 물리학과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1000큐비트급 양자 컴퓨터 가동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있었고, 저녁에는 해외 발령 제안서가 내 메일함에 도착해 있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 이번 역은 선릉역입니다. 선릉역. 늘 듣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12시간이 넘는 야근으로 피곤이 쌓여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해외 발령을 수락해야 할지, 현재 자리를 지켜야 할지. 그때였다. 맞은편 좌석의 승객이 이상하게 보였다. 검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은 한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동시에 일어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앉아있는 모습이 더 선명했지만 스르르 일어나는 모습도 마치 잔상처럼 함께 보였다. 피곤해서 그런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하지만 겹쳐 보이는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앉아있는 그가 신문을 보고 있는 동안 일어선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두 개의 동작이 마치 반투명한 필름을 겹쳐놓은 것처럼 동시에 보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환각인가? 아니면 과로 때문에?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승객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각자의 일상에 빠져 있었다. 누구도 이 기이한 광경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이번 역은 역삼역입니다. 역삼역. 다음 안내방송이 들렸다. 그 남자는 이제 완전히 두 개의 모습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한 명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이미 전동차 문 앞에 서 있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었다. 문이 열렸다. 문 앞에 서 있던 그가 전동차에서 내렸다. 동시에 자리에 앉아있던 그는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순간적인 충동이 일었다. 그를 쫓아가야 한다는. 나는 무의식적으로 일어섰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그를 뒤따라 전동차에서 내렸다. 역삼역 플랫폼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방금 전 내린 것 같은 검은 정장의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그를 다시 발견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을 발견했다. 두 명의 똑같은 남자가 서로 다른 방향의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었다. 한 명은 올라가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내려가고 있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보고 있는 건 한 사람의 서로 다른 선택이었다.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이게 무슨 일이지? 발걸음을 돌려 급히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도시의 풍경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사거리의 신호등은 빨간불과 파란불이 동시에 켜진 것처럼 보였고, 카페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두세 개로 겹쳐 보였다. 그날 밤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역삼역에서 목격한 광경을 계속 떠올렸다. 환각이었을까? 아니면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 스마트폰을 들어 검색을 시작했다. 현실이 겹쳐 보이는 현상. 이중시야. 평행우주. 대부분은 터무니없는 음모론이나 공상과학 이야기뿐이었다. 그러다 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속보 강남 일대서 양자 이상 현상 보고돼. 서울대 물리학과 오늘 가동된 양자 컴퓨터와 연관 가능성.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손에 든 휴대폰이 두 개로 보이기 시작했다. 한 화면에서는 내가 기사를 읽고 있었고 다른 화면에서는 해외 발령 제안서를 읽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상한 현상은 계속됐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한 여학생이 동시에 두 가지 선택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한 명은 신호를 기다렸고 다른 한 명은 건너뛰어갔다. 카페에서는 한 남자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서 동시에 라테를 주문했다. 세상이 점점 이중으로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김민우 씨, 괜찮아요? 퍼뜩 정신을 차렸다. 팀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은 일찍 퇴근하는 게 어때요? 해외 발령건도 있으니 푹 쉬면서 생각해보고. 그 순간이었다. 팀장님의 모습이 두 개로 갈라졌다. 한 명은 계속해서 내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이미 등을 돌려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분명 정상이 아니었다. 그럼 오늘은 조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는데 물결조차 두 개의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민우 씨죠? 낯선 목소리였다. 중년 남성의 차분한 음성. 네, 그런데 누구시죠? 서재호 교수입니다.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양자역학을 연구하고 있죠.
제가 역삼역에서 본 현상에 대해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지? 무슨 말씀이신지. 두 개로 갈라진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죠. 한 사람이 동시에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들. 목소리가 이어졌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처럼 이 현상을 목격한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입구역 3번 출구로 와주시겠어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한강이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았다. 가야 할까? 누군가의 장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 자신이 둘로 나뉘는 것을 보았다. 한 명의 나는 불안한 표정으로 집으로 향했고 다른 한 명의 나는 서울대 입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대 입구역 3번 출구. 늦은 오후에 햇살이 계단을 비추고 있었다. 출구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흰 셔츠에 검은 정장 바지를 입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 그는 마치 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호 씨?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 수 있었다. 전화 속 그 사람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재호 교수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가방에서는 희미한 푸른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챈 듯 그가 말했다. 양자 간섭계입니다. 우리의 대화가 다른 차원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죠. 앞으로의 이야기는 조용한 곳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에 대한 경계심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5분 정도 걸어 도착한 곳은 조용한 카페였다. 구석자리에 앉아서 교수가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푸른 빛을 내는 그 장치가 작동하자 주변의 공기가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이 느껴졌다.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언제부터 보이기 시작했나요? 3일 전부터요. 역삼역에서. 아, 지하철에서군요. 보통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공간에서 처음 현상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과 맞물릴 때. 서 교수의 모습이 또다시 두 개로 갈라지려 했다. 한 명은 커피를 마시려 했고 다른 한 명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려 했다. 나는 고개를 흔들어 그 잔상을 지우려 했다. 보이시나요? 지금도? 네, 교수님도 두 개로. 괜찮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그냥 관찰하세요. 그의 말대로 편하게 바라보니 오히려 현상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마치 두 개의 필름이 겹쳐진 것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서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다. 동전 던지기 게임을 아시죠? 앞면이 나올까 뒷면이 나올까? 그가 동전을 공중에 던졌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동전은 두 개로 갈라져 하나는 앞면으로 다른 하나는 뒷면으로 떨어졌다. 아니, 정확히는 같은 동전이 동시에 두 가지 결과로 떨어진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중첩 상태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죠.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보통은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결과로 수렴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을 들어보셨나요? 상자 속의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두 가지 상태가 모두 존재한다는. 서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내 시선은 그의 뒤편 창가에 고정되었다. 창 밖으로 한 남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두 명의 같은 남자가. 한 명은 왼쪽으로 다른 한 명은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나였다. 당황하지 마세요. 서 교수가 내 시선을 따라 창밖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다른 가능성을 목격하는 건 처음이신가 보군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식은땀이 흘렀다. 방금 본 건 분명 내가 맞았다. 하나는 집으로 향하기로 한 내가, 다른 하나는 이곳에 오기로 한 내가.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선택으로 현실이 분기하죠. 보통은 그중 하나의 현실만 경험하게 되지만. 서 교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문제는 3일 전부터예요. 우리 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1000큐비트급 양자 컴퓨터 가동에 성공했죠. 그런데 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다. 서울 지도였는데 강남 일대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양자 컴퓨터가 계산을 수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현실의 양자적 중첩 상태를 강제로 붕괴시키는 대신
그 상태를 관찰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버린 거죠. 지금 서울의 특정 구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그 분기된 현실들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겹쳐 보이는 겁니다. 일종의 차원 분기 오류라고 할 수 있죠. 오류라고요? 네, 정상적이라면 일어나선 안 되는 현상이에요. 마치 컴퓨터 화면에서 이미지가 고스팅되는 것처럼.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잔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다른 가능성들이에요. 커피잔을 들어올리던 그의 손이 떨렸다. 아니, 정확히는 커피잔을 들어올린 그와 들어올리지 않은 그가 겹쳐 보였다. 지금 이 현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확인된 것만 17명입니다. 대부분 강남 일대에서 처음 현상을 목격했고, 중요한 걸 깜빡했네요. 서 교수가 급하게 시계를 확인했다. 곧 7시가 됩니다. 7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왜요? 해가 지는 시간에는 현상이 더 강해집니다. 차원 간의 경계가 흐려지죠. 실수로 다른 차원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카페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이중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걸어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차들, 심지어 흔들리는 나뭇잎까지. 현실이 마치 셀로판지처럼 겹쳐 보였다. 진정하세요. 곧 진정될 겁니다. 서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조차 두 개로 보였다. 한 명은 내 어깨를 잡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세상이 흔들렸다. 그때 카페 밖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게 보였다. 그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더니 순간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방금 그건 다른 차원으로 미끄러진 겁니다. 돌아올 수 있길 바라야죠. 서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지난 3일간 이미 12명이 사라졌어요. 다들 해질녘에.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액정에 뜬 발신자를 확인한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민우 씨, 저와 함께 가보시겠어요? 직접 보시는 게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요. 어디로 가는 건데요? 국립양자물리연구소입니다. 방금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거는 순간 특이한 내비게이션이 켜졌다. 차원 안정성 67%. 경고 구간에 진입합니다. 일반 내비게이션과는 전혀 다른 음성이었다. 특수 제작된 장비입니다. 차원 간 경계가 불안정한 구역을 피해서 안내해주죠. 차가 출발하자 내비게이션 화면에 푸른색 경로가 그려졌다. 그리고 그 옆으로 희미한 빨간색 경로도 함께 표시됐다. 저기, 빨간색 경로는 뭔가요? 다른 차원의 경로입니다.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택했을 길이죠. 서 교수의 설명이 이어지려는 순간 다른 모니터 화면이 켜졌다. 화면에는 서울 곳곳의 실시간 상황이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모니터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현재 서울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차 안의 통신기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화면 속에서는 군인들이 특수 제작된 방호복을 입고 도심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도 두세 개로 겹쳐 보였다. 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검문 방식을 택한 현실들이 중첩된 것이었다. 박 연구원, 각국의 반응은? 미국과 중국이 특별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도 유사 현상이 보고되기 시작했고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서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예상보다 빠르군요.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요. 다른 화면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각국 대표들의 모습이 불안정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마치 그들도 여러 가능성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서 교수가 한숨을 쉬었다. 각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나 테러가 아니니까요. 현실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차가 강남대로를 따라 움직이는 동안 도시의 풍경이 점점 더 이상해져 갔다. 간판들이 두 개씩 겹쳐 보였고 신호등은 동시에 빨간불과 파란불을 나타내고 있었다. 차원 안정성 51%. 임계점에 근접합니다. 내비게이션의 경고음이 울렸다. 저기 보이시나요? 서 교수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횡단보도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이미 통제선이 쳐져 있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었다. 차를 세우고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상하게도 이곳의 공기는 묵직했다.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서 교수님. 젊은 여성이 다급히 달려왔다. 박 연구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실종자의 마지막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보시죠. 그녀가 들고 있던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 속에는 평범한 횡단보도의 모습이 보였다. 한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 속 여성이 걸음을 멈추더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모습이 마치 안개처럼 흐려지더니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실종 직전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네, 그게. 박 연구원이 말을 잇기도 전에 귓가에서 묘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유리가 깨지는 것 같은, 아니면 종이가 찢어지는 것 같은.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서 교수의 외침과 동시에 횡단보도 위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공기가 일그러지며 찢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다른 풍경이 보였다. 같은 횡단보도였지만 뭔가 달랐다. 건물들의 배치가 미묘하게 다르고 간판들의 내용도 달랐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곳에서 저기 봐요. 누군가가 소리쳤다. 찢어진 틈 너머로 한 여성이 서 있었다. 방금 CCTV에서 본 그 여성이었다. 그녀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외치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마치 무성 영화를 보는 것처럼. 빨리 구조팀을 투입해. 서 교수의 지시와 함께 특수 장비를 착용한 팀이 현장으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찢어진 공간이 다시 빠르게 합쳐지기 시작했다. 구조팀이 도달하기도 전에 틈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게 대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 교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차원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차원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죠. 주변의 특수팀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은 금속 장비들을 설치하는 모습이 보였다. 저건 차원 안정화 장치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차원 간의 경계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요. 효과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처음엔 잘 작동했는데 마치 바이러스가 내성을 키우듯 차원의 균열이 이 장치들에 적응하고 있어요. 그때 박 연구원이 다급히 달려왔다. 교수님, 방금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12 구역에서도 이상 징후가 감지됐어요. 서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죠? 500m 정도요.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박 연구원이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서울 지도가 떠 있었고 여러 지점에서 붉은색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다. 이런. 서 교수의 한숨이 무거웠다. 불안정 지점이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엔 한두 곳이었는데 이제는 화면 속의 붉은 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마치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군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귓가에서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유리가 깨지는 듯한 소리. 이번에는 우리 바로 옆에서였다. 공기가 일그러지며 찢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내가 보였다. 정확히는 다른 차원의 내가. 양복 차림의 나는 피곤한 얼굴로 퇴근하는 중이었다. 아까 집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했던 그 순간의 내가.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다른 차원의 내가 놀란 듯 걸음을 멈추었다. 움직이지 마세요. 서 교수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균열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그 사이로 더 많은 현실이 비쳐 보였다.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나.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나.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갈라진 현실들. 그리고 그 속에 무수한 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차원 붕괴가 시작됐어요. 서 교수의 절박한 외침.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도와주세요. 균열 속 내가 손을 뻗어왔다. 아니 나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선택해야 했다. 그의 손을 잡을 것인가, 뒤로 물러날 것인가. 그 순간 서 교수의 말이 떠올랐다. 동일 개체의 접촉은 차원 붕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것은 다른 차원의 나가 아니라 그저 다른 선택을 한 나일 뿐이다. 난 천천히 손을 뻗었다. 안 됩니다. 서 교수의 외침이 들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우리의 손가락이 맞닿는 순간 세상이 하얀 빛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들린 건 경보음이었다. 차원 간섭 수치 140%. 반복. 차원 간섭 수치 140%. 눈을 떴지만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았다.
안개처럼 뿌연 것이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민우 씨, 정신이 드시나요? 서 교수의 목소리였다. 그제서야 내가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여기가 어디? 말을 잇기도 전에 헛구역질이 났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린 것처럼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흐릿한 시야로 주변을 살폈다. 우리는 어떤 건물의 지하에 있는 것 같았다. 사방이 회색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천장에는 붉은색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여긴 연구소의 지하 벙커입니다. 현재 지상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제서야 기억이 되살아났다. 다른 차원의 내가 손을 내밀었고 난 그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다른 내가 어떻게 진정하세요. 기억이 조금 혼란스러울 겁니다. 서 교수가 작은 손전등을 꺼내 내 눈동자를 비췄다. 다행히 의식은 멀쩡해 보이네요. 하지만 그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당신이 다른 차원의 자신과 접촉한 순간 두 차원이 완전히 중첩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쿵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갑자기 건물 전체가 흔들렸다.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서울 전역으로 차원 균열이 퍼지고 있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박 연구원이 들고 있던 태블릿을 보니 서울 지도 전체가 붉은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교수님, 차원 붕괴 가속화. 예상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그때였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치 다른 누군가의 기억과 감정이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원래 24시간 제한은 왜 있었던 거죠? 고통을 참으며 물었다. 서 교수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차원 간 이동 초기에는 의식이 불안정해서 생긴 안전장치였어요. 한 사람의 의식이 여러 차원의 기억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면 정신이 붕괴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그런 제한이 무의미해졌어요. 당신이 다른 차원의 자신과 직접 접촉하면서 모든 규칙이 깨져버렸으니까요.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낯선 기억들이 밀려들었다. 물리학과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던 기억, 광고회사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순간, 결혼식장에서 아내가 될 사람과 마주 보던 장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들의 조각들. 괜찮으세요? 서 교수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다른 제가 들어와요. 머릿속으로. 예상했던 일이에요. 당신은 다른 차원의 자신과 직접 접촉했으니까요. 동기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점점 더 많은 기억이 밀려들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다. 감정, 생각, 그리고 그 삶을 살았던 나의 모든 것이 함께 들어왔다. 무릎이 꺾였다. 민우 씨. 서 교수가 부축하려 했지만 그의 손이 내 몸을 통과했다. 아니, 정확히는 내 몸이 반투명해지고 있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박 연구원이 소리쳤다. 그의 양자 상태가 불안정해져요.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중첩되고 있어요. 모니터에 내 모습이 비쳤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물리학자가 됐나, 광고기획자가 됐나, 평범한 회사원인 나. 모든 가능성의 나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그의 의식이 파편화될 거예요. 박 연구원의 다급한 외침. 양자 안정화 장치를 가동하세요. 서 교수가 지시했다. 천장에서 기계음이 울렸다. 그리고 푸른 빛이 나를 감쌌다. 잠시 후 몸이 다시 실체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머릿속의 혼란은 여전했다. 저는 누구죠? 내가 물었다. 아니, 우리가 물었다. 수많은 나가 동시에. 서 교수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당신은 김민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가능성의 김민우가 되어가고 있어요. 경고 차원 붕괴 감지. 현재 위치 신사동 1대. 예상 붕괴 시간 47분. 경고음이 울리는 와중에도 내 안의 혼란은 계속됐다. 물리학자인 내가 이 현상을 분석하려 했고, 광고기획자인 내가 이 상황의 비현실성을 의심했으며, 회사원인 내가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했다.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서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원 붕괴를 막으려면 당신이 필요해요. 제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당신은 이 현상의 시작점이자 어쩌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됐으니까요. 서 교수의 말에 내 안의 모든 나가 주목했다. 무슨 뜻이죠? 물리학자인 내가 물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을 기억하시죠?
상자를 열기 전까지 고양이는 죽은 상태와 산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가 관찰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서울은 그 거대한 상자가 된 거예요. 모든 가능성이 중첩된 상태. 그리고 당신은 쿵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다시 건물이 흔들렸다. 이번엔 더 격렬했다. 차원 붕괴 가속화. 예상 시간이 3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박 연구원의 외침. 모니터 화면이 전환됐다. 서울 상공에서 찍은 위성사진이었다. 도시 전체가 마치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보이시나요? 차원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서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다. 이론상으로는 모든 가능성을 하나로 통합하면 안정화될 수 있어요. 마치 관찰자가 상자를 열어 고양이의 상태를 확정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려면 물리학자인 내가 직감했다. 그러려면 누군가가 모든 가능성을 관찰하고 하나의 현실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서 교수가 나를 바라봤다. 당신뿐입니다. 모든 가능성의 나를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관찰자니까요. 순간 내 안의 모든 나가 동시에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어떻게 선택하죠? 어떤 현실을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서 교수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삶이 진정한 당신의 삶인지, 진정한 나의 삶, 그게 과연 무엇일까? 물리학자가 된 나는 이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광고기획자가 된 나는 이 상황의 비현실성을 의심했다. 회사원인 나는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화가가 된 나, 의사가 된 나, 교사가 된 나. 무수한 가능성의 나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시간이 없어요. 서 교수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경고 차원 붕괴 최종 단계. 남은 시간 12분. 모니터 화면에는 서울의 모습이 비쳤다. 이제는 도시 전체가 만화경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수많은 가능성에 서울이 중첩되어 빛나고 있었다. 문득 궁금해졌다. 교수님, 제가 모든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사라집니다. 관찰되지 않은 가능성은 파동함수의 붕괴처럼 소멸하게 될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것은 곧 내 안의 다른 나들을 지워버리는 것과 같았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물었다. 시간이 없어요. 8분 남았습니다. 박 연구원의 외침. 그때 물리학자인 내가 무언가를 깨달았다. 잠깐.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향했다. 꼭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양자역학에서 관찰자가 죽었다 혹은 살았다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 교수의 눈이 커졌다. 설마. 네, 중첩 상태 자체를 하나의 현실로 관찰하는 거예요. 물리학자인 내가 설명했다. 우리가 전자의 위치를 관찰할 때도 특정 지점만이 아닌 확률 분포 자체를 관찰할 수 있죠. 그렇다면 불가능합니다. 서 교수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미시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거시 세계에서 중첩 상태는 하지만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이번에는 광고 기획자인 내가 말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경고 최종 붕괴 시퀀스 시작. 남은 시간 3분. 서 교수의 표정이 변했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 그럴 수도. 하지만 그러려면 지금입니다. 박 연구원의 외침. 우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기억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물리학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며 연구에 몰두하던 순간. 광고 기획안을 완성하고 성공을 거두던 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며 느낀 소소한 행복들. 화가로서 첫 전시회를 열던 날의 떨림. 의사가 되어 첫 수술을 집도하던 긴장감.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느낀 보람. 이 모든 것들이 나였다. 시간이 없어요. 30초. 박 연구원의 절박한 외침.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관찰했다. 특정한 하나의 현실이 아닌 모든 가능성이 공존하는 바로 이 순간을. 마치 빛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것처럼. 순간 내 몸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가지 색이 아닌 무수한 색채가 중첩된 빛이었다. 놀라운 서 교수의 탄성이 들렸다. 모니터에 표시되던 경고음이 멈추었다.
대신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양자 상태 안정화 진행 중. 새로운 패턴 감지. 차원 재구성 시작. 서서히 빛이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마치 물결이 퍼져나가듯 건물 전체를 감쌌고 이내 도시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박 연구원이 물었다. 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찾던 진정한 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창 밖으로 빛이 퍼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혼돈이 아닌 완벽한 조화였다. 모든 가능성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동시에 각자의 고유성을 잃지 않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현실. 빛이 점점 강해졌다. 마지막 순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나는, 우리는 모든 가능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아침 출근길 나는 여느 때처럼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차창 밖으로 비치는 도시의 모습은 여전히 미묘한 빛을 띠고 있었다. 마치 공기 중에 반짝이는 먼지가 떠다니는 것처럼 수많은 가능성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사람들은 이제 이런 광경에 익숙해져 있었다. 여보세요? 네, 오늘 삼시회의 말씀이시죠? 맞은편에 앉은 여성이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이 살짝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다. 잠깐 동안 정장 차림에 그녀와 운동복 차림에 그녀가 겹쳐 보였다. 아마도 다른 가능성의 그녀는 지금 요가 강사로 살아가고 있겠지. 역삼역에 도착했을 때 서 교수가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된 만남이었다. 걸어가면서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지상으로 올라가 거리를 걸었다. 거리에는 여전히 특수 제작된 측정 장비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서 교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놀라운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어요. 그가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동심원이 그려져 있었다. 현상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이미 도쿄, 베이징, 상하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될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그게 나쁜 일은 아닐 거예요. 서 교수가 태블릿의 화면을 넘겼다. 세계 각지의 소식들이 보였다. 각국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처음엔 공포와 혼란이었지만 뉴스 화면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마이너스 뉴욕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들이 다중현실 데이터를 거래에 활용. 마이너스 런던 예술가들이 차원 중첩 현상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 마이너스 파리 패션쇼에서 다중현실을 반영한 디자인 등장. 마이너스 도쿄 양자 카페라는 새로운 업태 등장.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체험. 인류가 적응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요.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커피를 주문하면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오늘의 메뉴가 양자 상태로 제공됩니다. 모든 선택을 동시에 맛보실 수 있어요. 바리스타가 설명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동시에 카페라테를 마시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는 이런 경험도 자연스러워졌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서 교수가 말을 이었다. 사람들의 뇌가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의식이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는 거죠. 창 밖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도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의사가 된 모습, 예술가가 된 모습, 운동선수가 된 모습. 교육 시스템도 변화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는 한 학생의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게 됐으니까요.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모든 가능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사회적 변화였다. 범죄율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했다. 특히 증오범죄나 편견에 의한 폭력이. 당연한 결과겠죠. 누군가를 미워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 직접 보니까요. 오늘 저녁에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나요? 서 교수가 물었다. 네, 제가. 아니, 제 다른 가능성 중 한 명과 만나기로 했어요. 화가가 된 당신인가요? 고개를 끄덕였다. 전시회를 연다고 해서요. 해질 무렵 나는 갤러리 앞에 도착했다. 입구에서 그가. 아니,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충격이나 두려움은 없었다. 와줘서 고마워. 그가. 아니, 내가 말했다. 전시된 그림들은 모두 차원 중첩 현상을 소재로 한 것들이었다. 협쳐진 현실, 중첩된 가능성, 그 사이의 아름다움을 캔버스에 담아낸 작품들. 넌 회사는 어때? 그가 물었다. 나쁘지 않아. 가끔 그림도 그려. 우리는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서로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모두 나였으니까. 재미있는 건 화가인 내가 말했다.
이제는 그림을 그릴 때 다른 가능성에 내가 가진 통찰도 함께 느껴져. 물리학자인 내가 보는 세상의 질서, 광고 기획자인 내가 보는 미적 감각까지. 나도 그래. 회사에서 기획안을 쓸 때 예술가인 내 감성이 도움이 될 때가 많아. 갤러리를 둘러보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삶에 대해, 서로의 경험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공유하는 가능성들에 대해.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갤러리 옥상으로 올라갔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각각의 빛이 무지개처럼 여러 가능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프리즘이 된 것 같았다. 가끔 생각해. 화가인 내가 말했다. 우리가 실수로 이걸 발견한 게 아닐지. 어쩌면 인류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 건지도 모르잖아. 고개를 끄덕였다. 물리학자인 내가 하는 말인데 우리가 본 건 현실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어. 도시를 내려다보며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으면서도 동시에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제 돌아가 봐야겠다. 내가 말했다. 그래. 다음에 또 보자.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웃었다. 이제 이런 대화도 자연스러워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 위로 희미하게 다른 하늘들이 겹쳐 보였다. 비가 내리는 하늘, 눈이 내리는 하늘, 노을이 지는 하늘. 문득 서 교수의 말이 떠올랐다. 이게 어쩌면 인류의 다음 단계일지도 모른다고요. 우리의 의식이 확장되어 더 넓은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맞았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길만을 보지 않는다. 모든 선택이 의미 있고 모든 가능성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세상은 변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변한 것인지도 모른다. 한 달 전 그 선택의 순간이 떠올랐다. 다른 차원의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가능성을 향한 포용이었다. 이제 더 이상 차원 분기 오류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았다. 이것은 오류가 아닌 선물이었으니까. 저녁 식사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는 세계 곳곳의 변화를 보도하고 있었다. 각국의 교육부는 다중진로 교육을 도입하고 있었고 의료계에서는 양자치료법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심지어 유엔에서는 범인류적 공감 능력의 확장을 선언했다. 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속에서 무수한 가능성들이 춤추고 있었다. 우리는 미소 지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모든 나의 가능성이 함께하는 미래.